지금 이 시각 여러분이 주목할 만한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첫 상업 발사체인 한빛 나노의 발사가 실패했습니다. 일단 로켓 점화까지는 이뤄졌지만 이륙 30초 만에 기체 이상이 감지돼 화염과 함께 지상으로 떨어졌습니다. 김동혁 기자입니다. 우주기업 이노스페이스가 독자 개발한 발사체 한빛 나노가 발사대에 서 있습니다. 수직으로 잡아주던 이렉터가 분리되고 붉은 화염을 내뿜으며 발사체가 우주로 향합니다. 이륙 후 얼마 지나지 않은 시간, 하늘로 솟구치던 한빛 나노 주변으로 불꽃이 번쩍입니다. 화염과 함께 구름을 뚫고 올라가더니 발사체는 이내 자취를 감췄습니다. 우리나라의 첫 상업 발사체 발사가 실패한 순간입니다. 한빛 나노는 한국 시간으로 오전 10시 13분 브라질 알칸타라 우주센터에서 정상 이륙했습니다. 곧장 25톤급 1단 엔진이 점화하고 계획된 비행 구간을 수행했지만 이륙 30초 만에 기체 이상이 감지됐습니다. 이후 지상 안전구역으로 발사체가 낙하하며 발사 임무는 종료됐습니다. 지명과 충돌했지만 인명이나 추가적인 피해 징후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노스페이스는 확보한 데이터 분석을 통해 발사 임무 종료 원인을 확인하고 추후 결과를 공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빛 나노 발사체는 2단 소형 로켓으로 브라질과 인도의 소형 위성 5기, 비분리 실험용 장치 3기 등 총 8개를 탑재했습니다. 목표 고도는 300km였습니다. 국내 민간 기업이 실제 고객의 위성을 싣고 우주로 향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연합뉴스TV 김동혁입니다. 개그우먼 박나래 씨가 자신을 고소한 전 매니저들을 횡령 혐의로 추가로 고소했습니다. 경찰은 방송인 전현무 씨에 대한 차량 링거 투약 의혹에 대해서도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승택 기자입니다. 전 매니저의 폭로로 각종 의혹에 휘말린 개그우먼 박나래 씨. 박 씨는 지난 6일 전 매니저들이 허위 주장을 바탕으로 금전을 요구했다며 이들을 고소했습니다. 현재 제기된 사안들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차분히 확인해야 할 부분들이 있어 법적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후 박 씨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전 매니저 2명에 대해 두 번째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최근 경찰에 비공개로 출석해 고소인 조사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 매니저들도 지난 5일 특수상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혐의로 박 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한 바 있어 양측의 진실 공방이 수사와 법정 공방으로 번지는 양상입니다. 박 씨를 둘러싼 또 다른 의혹, 주사 이모 논란도 계속 확산하는 가운데 방송인 전현무 씨의 이른바 차량 링거 사건도 경찰에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국민신문고에 전 씨가 차량 안에서 정맥 수액을 진료한 불상의 처치자와 관련자들을 수사해달라는 진정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최근 전 씨가 9년 전 차 안에서 링거를 맞는 모습이 담긴 방송 화면이 퍼지며 논란이 됐습니다. 전 씨의 소속사 SMCNC는 전 씨가 당시 목 상태가 좋지 않아 병원에서 담당 의사의 진료와 처방을 거쳐 적법하게 치료받은 것이라며 당시 진료 기록부 등을 공개했습니다. 연합뉴스TV 서승택입니다. 국세청이 불공정 행위로 물가 불안을 부추기며 민생 경제를 어렵게 한 시장 교란 탈세자들에 대해 고강도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외화를 부당 유출하거나 가격 담합으로 물가를 자극한 기업들도 포함됐습니다. 김수빈 기자입니다. 동유럽권 국적의 한국계 외국인 A씨는 수출 대금을 대외 계정으로 받아 소득세 신고를 누락했습니다. 숨긴 돈은 법인에 빌려준 것처럼 꾸며 펜트하우스를 사들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외화를 해외로 부당 유출한 이른바 검은머리 외국인 사례입니다. 감독 사각지대였던 대외 계정을 악용했습니다. 국세청은 이런 외환 부당 유출 기업을 비롯해 가격 담합 기업, 할당 관세를 편법 이용한 수입업체, 제품량을 줄여 사실상 가격을 올린 프랜차이즈 등 탈세자 31곳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지난 9월 생활물가 업종 조사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물가 안정이 곧 민생 안정이라는 국정 운영 기조에 발맞춰 가격 담합 등 불공정 행위로 물가 불안을 부추기면서도 정당한 납세 의무를 회피하는
시장 교란 행위 탈세자에 대한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이들의 탈루 혐의 규모는 약 1조 원. 일부 건설사는 담합 순번을 나누고 대가로 담합 사례금을 주고받으며 가짜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 비용을 부풀린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프랜차이즈 업체들은 사주일가 계열사를 중간에 끼워 넣어 원재료를 시가보다 비싸게 사들이거나 광고비 권리금을 대신 부담해 이익을 이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계좌 추적과 포렌식 등을 활용해 탈루 행위를 확인하고 범칙 행위가 드러날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물가 환율 변동성을 틈탄 편법 이익과 세금 회피는 단호히 차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김수빈입니다. 최근 대학가는 물론 고등학교 시험에서도 인공지능 AI를 이용한 부정행위가 잇따라 적발되며 사회 문제로 떠올랐는데요. 교육부가 이런 부작용을 막기 위해 수행평가에 적용할 인공지능 활용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김태욱 기자입니다. 최근 대학가 시험에서 인공지능 AI를 이용한 부정행위가 잇따른 가운데 고교 수행평가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태블릿 PC를 이용한 국어 수행평가에서 일부 학생들이 AI로 미리 작성한 답안을 붙여넣은 겁니다. AI 관리 기준이 필요하다는 교육 현장의 목소리가 커지자 교육부가 수행평가 인공지능 활용 관리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AI 생성물 또는 창작물을 답안으로 제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AI 활용 범위와 내용, 출처도 표기하도록 했습니다. 필요할 경우 제출 내용에 대한 구술 설명을 요구할 수 있게 했습니다. AI를 일률적으로 금지하기보다 적정 수준에서 교육적으로 도움이 되는 선에서 활용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입니다. 수행평가 항목에서도 AI를 활용할 수 있는 영역과 그렇지 않은 영역을 명확히 구분했고 교사가 답안 작성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형태로 평가를 진행하도록 주문했습니다. AI 교육을 확산해야 한다는 데는 동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AI 교육을 중점적으로 할 수 있는 중점 학교를 지금의 한 1,000개 정도에서 이게 두 배로 늘려나가고 할 것이고 교육부는 이 같은 AI 활용 관리 방안이 새 학기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에 안내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김태욱입니다. 이제 휴대전화를 개통하려면 얼굴을 촬영해 본인 인증을 해야 합니다. 대포폰 개통을 막아 보이스피싱을 줄이겠다는 취지인데 오히려 내 생체 정보가 유출될 수도 있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있습니다. 최덕재 기자입니다. 기존의 휴대전화를 개통하려면 직원이 신분증을 확인하고 전화나 문자로 추가 인증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얼굴 인증 절차가 더해졌습니다. 먼저 스마트폰 패스 앱에 신분증을 등록합니다. 그리고 나서 안면 인증을 진행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사각형 안에 원형 프레임이 나옵니다. 이후 앱에서 지시하는 대로 눈을 깜빡이거나 고개를 돌리면서 인증을 완료하면 됩니다. 실제 휴대전화를 개통할 때에는 본인 인증 단계에서 패스앱 모바일 신분증을 선택하면 앱이 실행되고 카메라가 켜집니다. 카메라에 얼굴을 비치면 등록해둔 얼굴 정보와 일치하는지 실시간으로 비교해 인증합니다. 얼굴 인증 절차를 추가한 건 다른 사람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대포폰을 막아 보이스피싱 피해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입니다. 대포폰 적발은 2년 새,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3년 새 각각 거의 2배 늘었습니다. 문제는 얼굴을 포함한 개인의 생체 정보가 유출될 확률이 커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쉽게 가라앉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정부와 이동통신사는 결과값, 그러니까 동일인이다, 아니다 라는 데이터 외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AI로 해킹 기술이 발전해 얼굴 정보가 저장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유출될 확률이 전혀 없다고 단언하긴 어렵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 이미지 보안 관리라고 해가지고 새롭게 대두되고 있거든요. AI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이미지만 있어도 동영상으로도 가공 가능하기 때문에 대학교 학생증에서 최근에 이제 얼굴 사진이 사라진다든지 안면 인증은 43개 알뜰폰 회사 비대면 채널과 통신 3사 대면 채널에서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내년 3월 말부터 전 채널에 도입됩니다. 연합뉴스 TV 최덕재입니다.